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휴휴님. 예, 돌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삶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죠? 좀 졸진 않았고, 잠깐 명상을 하는 사이에 놓친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상이라는 거는 잠시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명상 시간인 거를 모르고 전화 건 타이밍이 참 좋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휴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고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고등학교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예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잠깐 겪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 때는 겪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입대 전에 대학교를 한 학기 정도를 다녔었잖아요. 그 학교 이제 미대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제가 미대 입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공부도 했었지만은 미대 입시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제가 입시를 준비를 했었던 그 미술학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미술학원을 다녔던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였어요. 이때가 이제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나우누리나 뭐 하이텔 이런 PC통신이 약간 끝물이었고, 두루넷이라고 초고속 인터넷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떴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는 그때 평범하게 놀고 공부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진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평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 그림을 그리자, 이런 생각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미대를 나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냥 네. 제 진로 하나만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학교는 안 가고 만화가가 되자, 요 정도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이 학원을 다니게 된 이유가 만화가가 되는 방법은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가 사실은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도 지금처럼 접근성이 쉽지 않았었던 그런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웹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이제 많이 발달이 해서, 하지만 90년대 후반이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IQ 점프라든지 이런 만화 잡지에 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가 무사생부터 시작하는 거 말고는 제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용실에 있던 두꺼운 만화책 그런 거. 예, 뭐 보물섬 뭐 이런 것들. 네. 아무튼 저는 그 시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전철역 바로 앞에 만화학원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학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층짜리 단독 건물에 만화학원 간판이 눈에 들어와서 네. 잠깐 고민하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학교 끝나고 그 학원으로 저 혼자 그냥 상담하러 가봤어요. 상담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뭐 선생님들하고 뭐 학생들 관계도 그렇고 자유롭게 와서 그냥 그림 그리고 배우고 아니면 공모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제가 원하던 그런 거하고 완전히 100% 만족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당장 제가 진로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여기 한번 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학원비가 저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요 앞에 어디 무슨 학원이 있는데
거기 좀 다녀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 어머니는 학원비 얼마냐,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 당장 그런 돈은 없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학원비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알바에서 벌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학원에다가도 한 달 뒤부터 다니겠다라고 아예 말하고 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저는 그때부터 알바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막상 시간상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평일에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대하고 알바해야 되는 시간이 겹치니까 진짜 할 게 없어서 결국에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잠깐 했었어요. 더 용돈도 필요 없고 딱 학원비 정도 낼 정도, 그 정도만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가는 그 생활을 한 달 동안 반복해서 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됐죠. 딱 하루 일과가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자다가 저녁에는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딱 요 정도였거든요. 이때가 12월 정도였어요. 그러다 학원을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겨울방학이 됐고, 그때쯤 되니까 그 학원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보다 사람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어디서 입소문을 타게 됐는지 주변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도 더 들어왔었고 또래 친구들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졌었고, 뭐 선생님들도 당시에는 쉽게 얘기해서 세종대나 이런 만화과를 졸업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만화 학원이 4층짜리 건물에서 3층만 사용했었어요. 1층이랑 그다음에 2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처럼 사무실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3층 하나만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었던 게 건물 지하에도 학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미술학원이. 그거는 제가 이제 고2가 되고 나서 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도 이제 고2가 됐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하에 내려가서 석고 대생 수업을 할 거다.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입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학원은 지하랑 3층 이 두 곳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는 대생실,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는 곳, 3층은 만화 수업을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지하가 학원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게, 건물 입구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도 전혀 안 켜져 있었고 학원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어쨌든 대상실에 가보니까 구조가 계단을 내려가서 철문이 있고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큰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 쪽으로는 석고상들이 쫙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젤이랑 의자가 한 대 모아져 있었고 정말 큰 방인 거죠, 구조가. 아무튼 그때부터 저를 포함한 고2가 되는 저희 친구들은 주 2회 정도 대상실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됐어요. 이때 또 하나를 알게 된 게 저희보다 한 학년 위 선배들, 그러니까 고3이죠. 고3들은 처음부터 대상실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처음 봤어요. 형들과 누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는 학원이 새로 생겨서 선배들이 없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애초에 지하에서 수업을 받게 됐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대학교 안 가고 만화를 그리겠다 해서 어느새 친구들이랑 같이 미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생실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을 한 명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조용하니 혼자서 다니면서 말도 거의 없는 어떤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혼자 다녔어요. 와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다가 수업 끝나면 조용히 혼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생실에서 석고 대생을 하다 보면은 이젤에 종이를 껴놓고 연필로 혼자 그리잖아요.
그럴 땐 딱히 누구랑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혼자 그리는 상황인데, 이 누나는 눈으로는 석고상을 보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약간 뒤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혼잣말인데 대화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 너 진짜 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엄마 데리고 올 거야. 마지막 경고야. 진짜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 뭐 이런 대화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작게 속삭이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여러 번 봤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이 누나가 뭔가를 보는 누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귀신 같은 거를.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옆에 빈 의자를 갖다 놨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다가 한 번씩 고개를 돌리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빈 의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그 누나한테 먼저 말을 걸 만한 이유도 없었고 특별한 접점도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누나의 존재만 알고 지내는 정도가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지금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뭐 따로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야자는 따로 없었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일정 기간 수업 같은 걸 한다고 학생들을 불렀거든요. 저는 미대 준비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학교는 안 갔었어요, 방학 때. 근데 학원으로는 대생한다고 나갔었거든요. 지하 대생실 출입문은 번호키로 돼 있었는데 완전 지하여서 당연히 불을 켜기 전에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어두운 그런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대생실에서 수업을 방학이어도 낮에는 수업을 하는 게 따로 아니었어요. 저녁 6시가 수업 시작인데 그 전까지 낮에 자율적으로 와서 대생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낮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6시 되면 수업을 하는 좀 프리한 그런 수업 분위기였고, 학생들도 지하에 있는 그 대생실 비번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학생이 문 열고 불 켜고 들어와서 그림 그리다 보면은 한두 명씩 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한날은 제가 조금 일찍 점심을 먹고 혼자서 대생실로 갔어요. 보통 12시쯤 가면 고3인 형들 누나들이 먼저 왔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그날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오늘은 아무도 없네. 내가 제일 빨리 온 건가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번호키 문을 열었죠. 당연히 제 생각대로 불은 다 꺼진 상태라 그 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런 전등이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런 전등이 있잖아요. 스위치 딱 울리면 한 번에 지금처럼 탁 켜지는 게 아니고 깜빡 하다가 탁 켜지는 그런 전등. 지하가 그런 전등이었어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불을 킨 다음에 깜빡거리는 그 잠깐 사이에 대생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면을 봤는데 정면에서 어떤 여자가 안쪽 벽에 붙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미친듯이 뛰어오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러니까 지하실 문은 뒤에서 이미 닫혔고 어두운 상태에서 전등은 깜빡깜빡거리고 켜지고 있는데 그 잠깐씩 켜질 때마다 그 여자가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냅 사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이 켜질 때마다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저는 악 하면서 바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그 지하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좀 무서워가지고 헉헉거리다가 생각한 게 이거 안에 있는 게 절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에서 불 끄고 문 잠그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으면 따라 나왔을 텐데 사람이면 그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무조건 귀신이라 생각한 거는 저한테 달려올 때 그 얼굴을 얼핏 봤는데 눈을 꽉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게 감았을 때 나오는 그 인상 있잖아요. 그 표정, 얼굴을 찌푸리는 그 표정으로 저한테 뛰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을 감고 빨리 뛸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저한테 이미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이 그 말없이 혼자 다니던 그 누나가 혼잣말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귀신이랑 얘기를 했었나? 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따 마주치면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학원으로 오기를 건물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났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도 오고 사람들도 이제 막 오더라고요, 학원으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왜 밖에 나와 있냐 하길래 나도 지금 왔다 대충 이제 둘러대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하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저한테 달려들었던 그 귀신이 처음 있었던 그 벽 쪽에 못 보던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의자가 빨간색 그 의자가 뜬금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게 뭐지? 이 의자가 여기 왜 있지? 요 정도 생각만 했었어요. 이게 굳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한테 묻지는 않았는데 그냥 어디서 났겠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는 좀 전에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게 있는 거예요. 예. 최대한 그쪽이 좀 떨어진 곳에서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 누나가 오는 걸 좀 기다렸는데 그 누나가 그날따라 학원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그 다음날도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저는 한동안은 학원에 빨리는 안 갔었어요. 저번처럼 뭐 빨리 간다고 갔다가 또 마주칠까봐 안 갔는데 그러니까 딱 지금쯤 누군가 먼저 와 있겠지 하는 그런 시간에만 학원에 간 거죠. 며칠이 지나고 제가 그게 조금 무뎌졌었던 그런 날이 왔는데 뭐 그날 봤던 게 헛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아직 방학 기간이었고 네. 그날은 제가 오후 4시쯤 갔었거든요, 학원에. 근데 이날은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날씨가. 근데 대생실 문이 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도. 4시가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니까 좀만 있으면 누군가 분명히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도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처럼 그냥 바로 확 들어간 게 아니고 한쪽 다리를 뒤로 좀 빼가지고 문 안 닫히게 좀 받친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켜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시선은 정면 안쪽을 보면서 켰는데 없어요. 뭐 정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문을 닫으면서 들어가다가 제가 이번에도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밖으로 다시 뛰쳐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봤는데 어떻게 봤냐 하면 저번에 저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를 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면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문을 닫으면서 시선을 왼쪽 벽 쪽으로 한번 쓱 돌아보게 됐는데 전에 봤던 그 귀신이 왼쪽 벽 쪽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앉은 채로 그러니까 오리걸음? 그 자세로 벽에 붙어갖고 저한테 엄청 빨리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걸음 자세로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소름 돋는데 제가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봤는데 저한테 뛰어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겁을 한다기보다는 완전 질린 거죠. 그래서 1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거는 나는 학원을 옮긴다. 최소한 이 학원은 안 온다.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왔는데 누가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말없던 그 누나가 내려오고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학원 누나가 같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2명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때가 처음 대화였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무심하게 그냥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다 말고 저를 보더니 야, 너 왜 표정 그렇게 안 좋아? 하길래 제가 네, 이러면서 아무 말 못했었어요. 좀 네.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없던 누나를 제가 그냥 똘순이 누나라고 할게요. 똘순이 누나가 저를 계속 봐요. 보다가 야 너는 혼자로 지하로 내려가진 마라.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싫으면 뭐 학원 그만두던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혼자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똘순이 누나 옆에 있던 또 다른 누나, 이 누나는 이제 A 누나라고 하면은 이 누나가 이제 저한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야 똘순이 엄마 무당인데 걔 맨날 귀신 보고 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럼 똘순이 누나도 무당이에요? 하니까 아니 아직은 아닌데 무당 팔자래. 너가 본 거 말고 이 건물이 더 있대.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이러면서 A 누나도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전에 본 게 뭔지 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A 누나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학원 수업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올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쏠쏠이 누나한테 갔어요. 옆에 가서 누나 저도 좀 몇 번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니까 똘순이 누나는 제 말에 대답 같은 건 안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똘순이 누나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는 그 빨간색 편의점 의자였어요. 그 의자를 보면서 아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서 있었더니 똘순이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혹시라도 지하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너는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라. 알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누나 알겠어요.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똘순이 누나랑 처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낮에는 진짜 학원으로는 혼자는 절대 안 갔었어요. 딱 수업 시작하는 6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나갔었죠. 그런 일까지만 있었고 여름방학은 딱 거기서 끝났었어요. 그리고 개학을 하고 2학기가 됐거든요. 같은 해여도 1학기랑 2학기랑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2학기가 됐다라는 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저는 고3이 되는 거고 입시 준비가 좀 더 빡세진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걸 느끼는 거는 형들 누나가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우리 차례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학기가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하 대성실로 가는 날이 더 많았고 그날도 이제 대성실로 내려갔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계셨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학원 선배들 중에서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 커플하고 똘순이 누나가 서로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말 없는 그 똘순이 누나가 그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별로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대충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전에 봤던 빨간 편의점 의자 있잖아요. 그거에 그 커플 선배 중에서 그 형이 사귀는 누나한테 앉으라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의자를 가져온 게 뭐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오거나 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그냥 몰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오래 앉아서 그림 그리면 허리 아플까봐 그냥 등 빠지는 의자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똘순이 누나는 그걸 알고 다시 갖다 놔라. 이거 여기 갖고 오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 귀신 붙은 의자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갖고 오면 안 됐었던 의자인데 네가 갖고 온 거다. 다시 갖다 놔라. 근데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날은 엄청 크게 화를 낸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싸우는 와중에 먼저 와 있었던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다가 제가 무심결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한쪽 구석에 여전히 놓여져 있던 빨간 의자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본 거죠. 그 귀신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싸우는 그 커플 중에서 그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눈을 계속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입을 뻥긋뻥긋뻥긋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아이야, 아이야, 이런 식으로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아이야. 엄청 천천히.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밖으로 바로 또 나갔어요. 그 안에 제가 무서워서 못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 똘순 누나가 얘기한 게 이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수업 시작이 되면서 선생님이 대성실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저를 보고 아니 너는 왜 수업 안 들어오고 뭐하냐고 내려오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월덕기로 다시 내려가는데 이 출입문 안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생 중에 누군가가 서 있나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봤는데 학원에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밝은 곳에서 카메라 후레쉬 터듯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빛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 의자에 앉아있던 그 귀신이 출입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후레쉬 터지듯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눈을 뜰 때마다 빛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인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고 이건 눈을 감고 있다가 뜰 때마다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뜰 때마다 카메라 후레쉬 터지듯이 뭐가 번쩍번쩍 거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전에 그 똘순이 누나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상한 게 보이면은 너 절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오. 저는 그게 너무 기괴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구나 싶어서 저는 그날은 학원은 안 들어갔었어요. 바로 집으로 갔었고 그게 뭔지 생각을 하기에도 너무 싫었던 거죠. 무서우니까. 일단 저는 집으로 가고 한 일주일 동안은 학원 안 갔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도 학원을 안 나가다 보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휴익 안 나온다, 뭔 일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고 다시 나가라 혼나고 네.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다시 학원으로 간 거죠. 갔는데 학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왜 안 좋은지는 저는 이제 모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없고 뭔가 되게 침울했었어요. 뭐가 있나 싶으면서도 저는 이제 며칠 안 나갔다 보니까 네. 좀 눈치 안에 눈치를 보면서 그날은 이제 말도 같이 안 하고 혼자 그림 그리고 있는데 똘순이 누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잠깐 나와보라고. 그림을 그리다가 누나를 따라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들은 말이 일주일 전에 똘순이 누나랑 싸웠던 그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싸운 그날 밤에 차에 좀 치웠어요. 치웠고 응급실로 가서 밤새 치료받다가 결국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아예 안 나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으니까 너 그날 귀신이 한 말 들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들었다고. 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누나가 얘기하는 게 아이야가 아니고 가치가였대요. 본인이 들었던 거는 가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기했던 거는 그 형한테 말한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죽은 거는 그 형이 죽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냐. 걔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여자친구 걔한테 했던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날 밤에 그 남자가 차에 쳐서 응급실에 밤새 있는 동안에 네. 여자친구는 집에서 연락 같은 건 따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여자애가 가위에 눌린 것 같아갖고 눈을 한번 떴는데 네. 가위는 아니었고 본인이 방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침대를 보니까 또 다른 자기가 침대 위에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네. 분명히 눈앞에 있는 문은 닫혀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손 2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본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듯이 힘을 막 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당기더래요, 문 밖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밖으로 끌려 나가면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촉이 너무나 강하게 오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엄청나게 버틴겼대요. 그렇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 팔을 잡고 있던 그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문 밖으로 쓱 사라지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시계를 보니까 대략 아침 6시 10분쯤이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남자애가 죽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나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귀신들의 의자를 몰래 훔쳐온 그 형은 그 귀신이 데려간 거고 그 사귀는 누나도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똘순이 누나는 다시 의자 갖다 놓으라고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못 막았었던 거고 똘순이 누나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위험할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바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되게 성을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날 학원 가서 그 남자애를 봤는데 그 여자 귀신이 그 형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형을 쳐다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 형이 만약에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여자 귀신은 왼손으로 그 그림 그린 신용을 따로 하고 왼손으로 그 형이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 이 귀신은 오른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담는다든지 뭔가 반대로 하는데 행동 자체는 똑같이 따로 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갈 거지? 같이 갈 거지? 같이 갈 거지? 이거를 그 형한테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수신이는 그걸 보고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을 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 그 죽을 뻔한 누나는 그러면 이대로 둬도 되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우리 엄마 무당인 거 알지? 저번에 같이 있던 그 A 누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 너 또 우리 학원에서 누가 알 것 같냐? 아, 잘 모르겠는데요. 원장님이 아신다고. 아, 원장님 아세요? 이번에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똘순이 누나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따로.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물어봤고 원장님도 약간 그쪽으로는 좀 믿으시는 분이어서 아 그러면 학원 수업 다 끝나고 밤에 오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밤에 오셨다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뭔가를 했었고 아마 그 여자애도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의자는 엄마가 가져갔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도 이제 뭐 몇 번 보기는 봐도 이때는 제가 그쪽으로는 별로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뭐 그 형 같은 경우도 의자 같은 걸 훔치고 뭐 이런 거는 잘못된 행동인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더 안 좋게 되니까 좀 마음도 아팠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원은 뭐 귀신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겠네요 하니까 학원? 건물 전체가 학원은 아니니까 학원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이 건물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소리가 너한테 들릴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들릴 수도 있다. 그쪽으로는 절대 눈길을 주지 마라. 그래서 맨발이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물어보니까 야 어떤 곳에 가든지 귀신 없는 곳 없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라도 살아라. 딱 그렇게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날은 그 똘순이 누나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똘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학원을 좀 띄엄띄엄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학원을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본 거랑 그다음에 똘순이 누나와의 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나하고 접점이 있었던 거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형이나 누나보다는 같은 나이인 친구들하고 더 많이 다녔었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떨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이제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아도 딱히 먼저 연락할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이후부터는 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떨순이 누나가 이제 무당이라고 말해준 그 A 누나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원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알았었어요. 그 똘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나온 게 이유가 중간에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학원은 더 이상 안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딱 그 정도로만 마지막으로 이제 소식을 듣고 더는 그 누나 소식은 제가 들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네. 무당이 됐네요. 그렇죠. 나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크게 도움을 준 거는 맞으니까 고맙다는 말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이제 옮겼고 그곳에서 입시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게 뭔지 알고 나니까 그 건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나가는데 계단 위에서 탁탁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 이런 소리.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슬쩍 돌아서 계단 위를 봤는데 그 계단에는 센서 등인데 등이 안 켜진데 소리만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그러다 이제 그 소리가 제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와서 저랑 좀 마주쳤었어요. 예. 제가 그게 뭔지 좀 알 때쯤에 이게 탁 뒤돌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근데 이게 맨발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발이 아니고 거꾸로 서가지고 손으로 걷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맨손 소리였던 거예요. 와, 물구나무 서는 상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게 이거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그 건물은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용히 학원을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다녔던 친구들하고는 한 번씩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졸업 후에도 만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그 건물에서 이상한 거 혹시 보이거나 뭐 그런 거 있었냐. 근데 하는 말이 다른 애들도 한 번씩 봤대요. 그것. 계단에서 누가 뛰어다니는데 센서등 안 켜지는 것까지는 애들이 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생실에서 한 번씩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애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날 다 완성을 못하면 이제를 안 치우고 그냥 가요. 왜냐면 그걸 다시 치우면 뭐 각도랑 위치 이런 게 다 틀어지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음날 이어서 그리려고. 근데 다음날 처음 와서 대생실 문 여는 사람이 한 번씩 본대요. 물 킬 때 깜빡깜빡거릴 때 의자에 앉아서 누가 석고상을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한 번씩 보인대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들었었어요. 졸업하고도. 보통 학원에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 건물 자체가. 근데 그 건물이 지금은 없어졌대요. 오, 예. 그러니까 허물고 다시 지었다. 요런 정도까지만 저는 마지막에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거기가 약간 서울 외곽 지역인데 네. 건물이 너무 낡아서 허물고 다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흔적은 없다라고 친구들이 얘기 좀 해줬었어요. 나중에. 야, 예.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겪었었던 일을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휴유님께서는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믿고 듣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달이 잘 진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달이 너무 잘 됐고 정말 우리가 그 학원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마냥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피곤하신 와중에도 오늘도 이렇게 시들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 학원은 뭐 그 건물 자체가 허물어졌다. 근데 뭐 다시 지었다는 그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보통 학원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정말 보통 학원이 아니었고, 또 똘순이 누나 무당이 결국에 되었고, 그 정도로 정말 무서운 미술학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술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작업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